반도체가 피크를 찍고 수급적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큰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또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ESS 쪽으로의 성과가 조금씩만 나와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대감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일단 중국 쪽에서 불어온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은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탑픽으로 생각한다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2차 전지 전략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이런 계약의 취소 이런 것들은 연말이기 때문에 좀 떨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네. 이걸 이제 정말 우리는 또 뭐 나올까 했는데 1월 3일, 1월 6일 막 이런 거 계약 해지하면 정말 확 이게 연말에 털어낸 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ESS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그리고 2차 전지를 그러면 26년에 2차 전지 쳐다보지도 마. 이건 아니에요. 그죠? 네.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6년을 주목했을 때 2차 전지의 관전 포인트, 돌파구는 뭡니까? 이제 ESS 시장이 맞고요. 사실 ESS가 전체 배터리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네. 저는 결국 2차 전지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고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꽤 오랜 시간에 거쳤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ESS 배터리가 중국 관세, 그러니까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가 상당 부분 다시 또 올라가서 48%까지 대폭 인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빈틈의 공백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만큼 빠르게 채워 나갈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는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를 평가하는 거는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지금 정부의 주도하에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2차 전지 쪽으로의 자금도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기업단에서 ESS 쪽으로의 성과가 조금씩만 나와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이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1년 안에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마음은 급해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LNF를 그래도 소재 쪽으로는 제일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죠. ESS 네. 쪽으로도 기대를 했지만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소나기가 지금 오는 시기라고 한다면 약간은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 비가 어느 정도 거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의 또 올해도 중요했고 지금도 주목하는 게 이제 리튬 가격이고요.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의 무분별한 리튬광을 제재를 해주면서 리튬 가격이 올랐고 네. 그게 사실 올해 2차 전지 처음 오를 때 트리거가 됐었잖아요. 네. 예, 리튬 가격 동향이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 정부가 광산업 자원법 시행을 또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리튬 채굴 허가를 대한 수위를 굉장히 높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리튬 생산이 굉장히 집중된 중국의 지역이 있는데 이춘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네. 사용 기간이 만료된 27건의 광산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방침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CATL 관련돼서도 뭐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췄다라는 소식,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소식 여러 가지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일단 중국 쪽에서 불어온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은 이번 연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튬 가격은 바닥을 찍은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여기서 얼마나 더 치고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중국발 공급 변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키워드를 뽑는다면 2차 전지 이제 AI죠, 그죠?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뭐 친환경도 모든 이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게 이제 그 ESS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좀 먼 얘기입니다만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쪽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모멘텀을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적인 전략이 세우네요, 그죠? 만약에 반도체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뭐 상반기 좋을 것이다, 상반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이제 보수적으로 상반기 때 그렇게 피크를 찍고 수급적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큰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또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는 박자적으로 거기서 어떤 그 시기에 적절한 좋은 재료들만 시장에 뿌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을 받아내는 가장 좀 적합한 그런 섹터는 2차 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이런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뭐 말씀하신 ESS도 있고 또 휴머노이드 배터리 관련돼서도 그렇죠. 아마 2026년이 지금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의 해로 잡고 있어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배터리 관련돼서도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면 미래 성장 쪽으로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들은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2차 전지가 사실 올해도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본 사람은 1도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나 꽤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올 때는 뭐 한 30%씩 올라오고 다시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그죠? 그런 그 사이클이 한 두세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모멘텀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뭐 ESS나 리튬 가격 이런 거 말고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코스닥 활성화 대책, 네. 로봇, 네. 그죠?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쨌든 대세야 뭐 반도체지만 2차 전지나 로봇이나 그죠? 이런 것들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네.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고민은 뭐냐면 그래 어쨌든 EV가 아니라 ESS다 그죠? 네. 공감해. 그런데 그러면 ESS의 관심주로서 우리가 대장주로 탑픽을 보고 있던 게 LG 엔솔과 LNF 아니냐, 그죠? 네. 근데 두 기업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두 기업의 이제 고민이 좀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탑픽을 바꿔야 되는 건지 난감하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오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지금 시기에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탑픽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ETF를 담아보는 게 지금 시기에 바로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TF에 대한 선택지가 조금은 안전할 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기업 개별단에서 이슈가 이제 다른 종목도 안 나오리라는 그런 보장은 당장은 할 수는 네. 없는 상황이고 또 LNF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타개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시장 수급에 대해서 약간은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과 그리고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비중이 너무 많지만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저는 LNF 오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121선에 대한 지지는 좀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개파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85,000원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기 반등은 좀 노려보긴 힘들 것 같기는 한데 85,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이 발생을 한다면 단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버티는 힘이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라인으로 보고 보유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살까라는 고민보다는 저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상반기보다는 우리가 좀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나올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관련된 ETF 상품도 상당히 좋은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TF를 사면 이제 뭐 그냥 밀릴 때마다 쓰면 사면 네.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또 ETF는 재미가 없어, 투자라는 거죠. 역시 기업에 딱 하나 싣고 가야지, 그죠? ETF 사보신 분들은 그래, 역시 섹터를 사야지 사고 나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모로 보면 LG 엔솔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LG 엔솔 이제 무너졌다. 소위 맛이 갔다. 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결국은 이제 ESS나 혹은 이게 모멘텀이 불면 LG 엔솔은 괜찮고, 그죠? 오히려 조정시 매수할 점 있는데 양극재가 그러니까 LNF가 탑픽이었는데 그러면 LNF가 아니면 포스코 퓨처입니다. 그죠? 에코프로 BM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죠?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LNF가 이렇게 됐으면 경쟁사를 공략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하시는 것보다는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산업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선택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사실 저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말씀하신 어떤 산업에서 무슨 예를 들면 뭐 과자 라면 회사에서 한 회사가 실수로 그죠? 무슨 뭐 실수로 해서 그 회사가 이제 큰 타격을 받다 그럼 다른 회사가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반사수혜로. 그죠? 예. 네. 입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산업적 네. 영향이니까 그죠? 산업적 영향이니까 섣불리 LNF가 힘들다고 해서 뭐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로 가기도 좀 어려운. 네. 결국은 2차 전지는 약간 중립적인 기준으로 틀린 거 정정해 주세요. 네. 중립적인 시각으로 ETF 위주로 가고 또 상황이 안정되게 되면 다시 주도주를 공략하는 뭐 이 정도. 네, 정리됐나요? 네.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하려고요. 근데 이제 네. 약간 지금 2차 전지는 저도 아쉽고 그리고 아마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끝난 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내 투자 성향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ETF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는 당장의 퍼포먼스 나는 거를 좋아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지지라든지 하방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발생을 했을 때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일 수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올해 그래도 뭐 몇 번 시세를 주면서 투자자들의 좀 괴로움을 달래주긴 했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참 지혜로운, 약간 좀 치고 빠지기나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